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 2023년도 4월 8일 시행됐던 국가직 전기기기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시험 문제 어렵다면 어려웠었고 쉬웠다면 굉장히 쉬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 공부하시는 과정에 따라서 또는 공부하는 양에 따라서 또한 공부 방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잘 보신 분도 있고 못 보신 분도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가직이 끝이 아닙니다. 지방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방직 대비라고 생각하시고 해설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될 거, 여러분들 에듀윌에서 공부하신 분들 어떻습니까? 문제 거의 비슷하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자, 결과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해설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기 공부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진주발전기를 병렬 운전할 때 균합선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병렬 운전은 기본적으로 극성이 같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뭐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1차, 2차의 전격 전압이 같아야, 단자 전압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외부 특성이 일치해야 된다. 약간의 스타트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균합선이 필요하다는 건 뭐를 맞춰주기 위해서? 등전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발전기 중에 직권 계좌건선이 들어있는 이 직권계좌건선 같은 경우는 뭐에 영향을 받습니까? 부하에 영향을 받습니다. 즉, 부하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는 전기자 전류의 변화에 따라서 직권계좌건선과 전기자건선은 어떻게 됩니까? 직렬 연결되기 때문에 전기자 전류에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럼 부하가 변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직권계좌건선에 흐르는 전류가 변하게 될 것이고 이때에 따라서 자석이 변하기 때문에 기전력이 변화가 되면서 전격전압 차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압이 달라진다는 얘기는 뭐가 흐를 수 있어요? 순환 전류가 흐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등전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필요한 거, 직권 계좌건선이 들어있는 발전기 찾으시면 됩니다. 뭡니까? 직권 발전기와 복권 발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니은 디귿인 3번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삼성 동기발전기가 슬로스가 72개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때 고정자를 갖다가 가질 때 매각 매상당 슬로스는 얼마가 되느냐 그랬습니다. 자, 이게 뭐에 관한 내용? 분포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분포권에서 매각 매상당 슬로스 Q에 대한 값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상수 곱하기 극수에다가 전슬로스, 즉 상수 곱하기 극수분의 전슬로스로 계산하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주어진 값, 뭐가 주어진다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3이 주어졌고요. 슬로스 얼마 주어졌습니까? 72가 주어졌고 극수는 그림으로 판단해라 라는 겁니다. 자, 극수 개수만 세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 곱하기 6이 될 것이고 Q값 얼마 나옵니까? 4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번 답은 2번이 됩니다.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압기의 삼상결선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물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변압기 결선법 YY, 그 다음에 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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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Y 델타, 그 다음에 VV 결선이 있었죠. 자, 각각의 특징 물어보는 겁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Y 델타 결선에는 1차와 2차 간에 몇 도 차의 위상차가 있다 했습니까? 60초가 아니라 몇 도가 됩니까? 30도의 위상차가 있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델타 Y 결선은 승합용. 자, 우리 결선 봤을 때 델타 Y가 있었고 Y 델타가 있었습니다. 얘는 뭐가 됩니까? 승합용이라고 그랬고 얘는 강압용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2번은 옳은 것을 고른다고 했으니까 2번이 맞는 내용이 되겠죠. 3번, 4번 읽어보시면 3번 뭐가 틀린 겁니까? 중선접지 가능하다? 아닙니다. 비접지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가 되는 거고요. YY는 결선 가장 많이 사용한다? 아니죠. 얘는 제상고접파에 대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YY 델타 상권선멸학기로 쓸 것이고 YY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3번 답 2번이 됩니다.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 유도 전동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요즘 트렌드죠. 이제 하나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제에서 전반적인 유도 전동기의 특성을 모두 물어보는 문제가 됩니다. 자, 삼상 유도 전동기의 특징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번부터 볼까요? 구조가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쉽다라고 얘기했죠. 일반적으로 유도 전동기에는 동기 전동기, 즉 같은 교류 전동기보다 구조가 훨씬 간단하고 단순하고 유지보수가 쉽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부하 증감에 따라 속도 변화가 작다라 표현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일반적으로 토크 특성 곡선에 따라서 비교해 보면 예를 들어서 저항 제어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비교했을 때 부하 곡선에 대해서 부하 곡선이 얘가 L1에 대한 값인 거고 예를 들어서 얘가 L2라고 한번 봐보겠습니다. 그러면 부하 변동에 따라서 속도를 조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작다가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속도를 조정하는 범위가 어떻게 됩니까? 되게 작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일단 4번 답 1번, 2번은 맞는 말이고요. 그다음에 3번 동기 속도에서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반적으로 동기 속도에서는 토크가 발생하지 않는다. 즉 무브와 토크를 갖는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는 솔직히 1번, 2번, 3번 읽지 않아도 4번만 읽어도 되는 거잖아요. 뭐가 없어요. 얘는 브러쉬하고 정류자가 기본적으로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4번 답은 4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전기자 총도 테스트가 160인 4극 중권 진전동기에서 극단 자속이 0.01웨버라고 된다고 그랬고요. 전기자 전류가 100A입니다. 이때 발생 토크는 어떻게 되겠는가 돼 있고 파이는 3.14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최종값은 소수 둘째 자리에서 발원립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토크 T는 오메가분의 P가 될 것이고요. 얘는 2파이 60분의 N에 2 곱하기 IA가 됩니다. 그럼 얘는 다시 한번 써주시면 2파이에 60분의 N에다가 자, 이 값이 얼마가 됩니까? A분의 Z P파이에 60분의 N이 될 것이고 이게 IA가 됩니다. 그러면 이런 둘이서 뭐 할 수 있어요? 약분시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 정리하시면 얼마가 나옵니까? 2파이 A의 ZP분의 ZP 곱하기 뭐가 되는 거? 파이 I A 값으로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식이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대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토크 T는 2 곱하기 파이는 3.14로 집어넣으라고 했고요. 자,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중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중권이니까 여기서 약분을 해도 상관이 없고 그냥 A 얼마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극수만큼 4다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Z 얼마가 됩니까? 160 곱하기 극수 4 곱하기 자속은 0.01 곱하기 전류값은 얼마가 됩니까? 100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요거는 1이니까 없어질 것이고 요거 없어지는 거죠. 그럼 요거하고 요거는 없어지니까 3.14분의 뭐가 됩니까? 80이 될 것이고요. 3.14분의 80 얼마 나옵니까? 얘는 25.477이 나오는데 요거 뭐였어요? 둘째 줄 반올림 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25.5N이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답은 2번이 됩니다. 6번 갑니다. 진주분권발전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옳은 것 그랬으니까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트렌드 4번도 마찬가지고 6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도전기 전체 트렌드 물어볼 것이고 분권발전기 전체 트렌드 물어본다 그랬죠. 우리 에듀 학생들 어떻게 됐습니까? 요거 기본적으로 분권발전기에 대한 내용 특성 우리 6가지 정도 분리했었잖아요. 그죠? 그거 내용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1번 가보겠습니다. 단자전압이 낮아지면 계좌전류는 증가한다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V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습니까? IF 곱하기 RF가 되니까 이때 IF 값은 RF분의 V가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지금 RF 값은 어떤 특성이 되는 거예요? 얘는 한번 만들어져 나면 변하지 않는 고정된 값입니다. 결과적으로 단자 전압이 낮아지면 계좌 전류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가가 아니라 낮아져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좌정에 대한 계좌정 RF가 크게 되면 기본적으로 IF 값이 뭐합니까? 작아질 것이고 IF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자속 파이가 작아지면서 기전력 E가 뭐가 되는 겁니까? 작아지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무브와 전압, 즉 단자 전압은 E 기전력이 될 것이니까 얘도 뭐가 되는 겁니까? 상승이 아니라 감소가 됩니다. 그다음에 보상건선은 전기장건선과 병렬이 아니라 무슨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까? 직렬 연결되어야 될 것이고 부하의 변화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타여자 발전기의 전압 변동이 뭐다? 크다. 그래서 타여자 발전기에 비해서 곡선 자체가 된다. 하향 곡선이다. 우리 이렇게 표현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6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4번이 된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겠죠.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 문제 뭐에 관한 문제? 단골 문제라고 그랬죠. 전기자 반작용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얘는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만 알더라도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전기자 반작용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뭐가 됩니까? 자, 전기자 반작용이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누구한테 영향을 주는 현상? 주자속. 즉 주자속, 계좌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작용이 만들어진다 그랬죠. 하나는 감자 작용이 만들어질 것이고 또 하나는 교차 자화 작용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감자 작용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입니까? 자속 파이가 전기자 반전에 의해서 감소된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전기자 반전이 증가할수록 극당 자속은 증가가 아니라 감소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옳지 않은 거 고려했으니까 몇 번이 됩니까? 7번 답은 3번이 된다라고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문제도 단락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근데 약간 8번 문제는 좀 풀다 보니까 좀 아리까리합니다. 단락비가 너무 작아요. 뭐 단순 계산을 위해서 문제 풀이를 출제를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기기를 좀 공부하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단락비는 보통 단락전력에 대한 비율값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1보다는 거의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계산만 위한 값을 생각하게끔 문제가 주어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KS는 퍼센트 ZS분의 뭐입니까? 100이 될 것이고요. ZS PU분의 1이 될 것이고. 자, 우리 보통 퍼센트 Z 값은 우리가 얼마로 표시할 거냐면 10의 V 제곱의 무슨 값으로 PN의 Z 값으로 주어지면서 이때 V 값이 킬로볼트, 이때 PN 값이 kVA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이걸 갖다 100으로 곱해줘야 되니까 요 역수를 뒤집은다 100으로 곱해줄 거니까 어떻게 해준다? 얘는 PN분의 Z에다가 10의 3승의 V 제곱값을 쓴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이때 PN 값은 kVA가 될 것이고 이때의 V 값은 kV 값으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무슨 값입니까? Z 값이니까 Z는 즉 동기 임피던스가 되겠죠. 그죠? 동기 임피던스 Z 값은 어떻게 쓸 수가 있더라? PN 곱하기 KS의 10의 3승의 V 제곱값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대신에 PN 값 kVA가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로? 10 곱하기 10의 3승의 0.5에다가 여기다 뭐냐? 10의 3승 곱하기 V 값이 얼마입니까? 5니까 5의 제곱 이렇게 쓰실 수가 있겠죠. 요거 두 개 약분될 것이고 요거 관계 따져서 약분하시면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5가 딱 나오게 됩니다. 8번 답 몇 번입니까? 답은 3번이다라고 체크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삼상수전단의 전압과 전류의 파형이다라고 되어 있고요. 역류를 1로 계산하기 위해서 동기주상기가 공급해야 되는 무효 전력값은 얼마인가 그랬습니다. 자, 그럼 역률이 1로 개선된다라는 의미는 무효 전력값이 얼마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계산된 무효 전력값을 0으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무효 전력만큼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러면 문제상에서 무효 전력 PR은 어떻게 구해야 됩니까? 얘는 몇 상이 되는 겁니까? 3상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주의하실 게 있어요. 얘 무슨 값인 거예요? 상전압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상전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루트 3 VI 사인 세타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을 텐데 얼마가 되는 겁니까? 3 VI 무슨 세타 사인 세타. 자, 이때 V도 무슨 전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상전압. I도 상전류 기준으로 푸셔야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지금 전압의 곡선과 전류의 곡선이 있는데 위상차 얼마 차이 납니까? 30도의 위상차가 난다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VI의 값은 무슨 값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시료값을 넣으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3 곱하기 전압은 3000 곱하기 200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사인 몇 도?
30도.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 계산해 주시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900 곱하기 10의 3승이 나옵니다. 그럼 얘는 900 kVAr의 무효 전력 값을 공급해야 된다는 거겠죠. 답이 몇 번이 되는 겁니까?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수비가 200대 220인 값입니다. 이상적인 단상 변압기의 1차 측이 120이라고 그랬고요. 120에 0도라고 그랬고요. 60Hz 전원에 연결되어 있고 2차 측은 100에 10ohm짜리 부하에 연결되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건수비에 관한 수식 A는 V2분의 V1에 대한 N2분의 N1 그 다음에 E2분의 E1 그 다음에 I1분의 I2.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될 게 임피던스 변화에 따라서는 어떻게 됩니까? Z2분의 Z1 루트 그 다음에 루트 R2분의 R1 또 루트 X2분의 X1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문제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V1의 값이 얼마가 주어졌습니까? 120에 0도가 주어졌고요. R2의 값이 100에 10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때 1차측 전류를 구하기 위해서는 R2 값을 몇 차측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1차측으로 변환을 시켜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는 R1에 대한 값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A제곱에 R2라고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 A 건수비가 얼마가 되느냐? 자, 건수비 A는 주어진 값에 의해서 얼마가 되는 겁니까? 20분의 200이 될 거니까 얘는 10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10의 제곱 곱하기 100에다가 10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옵니까? 10의 4승에 10의 10도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류 I를 구하면 1차 측의 전류 I를 구하면 R1분의 V1에 대한 값입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는 거예요? 10의 4승에 10도가 될 것이고요. 이건 얼마 됩니까? 120에 0도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해 주시면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기본적으로 얼마 나오는 거예요? 예, 12 곱하기 하나 없어지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값이 나고요. 올라가니까 마이너스 10도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12에 마이너스 10도가 될 것이고 단위가 주의해야 되겠죠. 미리 암페어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10번 답 몇 번이 됩니까? 답은 1번이다 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11번 갑니다. 아마 11번 여러분들 틀리신 분 굉장히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제대로 안 읽은 겁니다. 그죠? 많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아마 출제위원들의 함정에 제대로 빠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지면 여러분들은 보통 이 입력이라고 여기 입력이라고 주어진 값을 보통 뭐라고 생각하실 거면 전격 출력이다라고 놓고 푸는데 얘는 정반대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주어졌습니까? P1 즉 1차 입력 값이 요거는 제가 한번 써드릴게요. 뭐라고 쓸 거냐면 1차 입력, 즉 전원 측의 입력 값을 우리가 P1이라고 하고 여기는 얼마가 주어졌다는 얘기입니까? 50kW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정자 동선이니까 1차 동선 PC1의 값이 얼마가 주어졌나요? 얘는 1kW가 주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1차 입력과 1차 동선, 즉 입력에서 손실 값을 빼주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출력값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런 출력값 1차 입력에서 1차 동선을 뺀 출력값을 뭐라고 표현한다? 이를 공급 출력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즉 공급 출력 PG라고 표현을 했었고, 이 공급 출력과 같은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2차 입력, 즉 회전자로 봤을 때는 입력값이 따라서 얘를 갖다가 P2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주어진 거예요? P2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됩니까? P2, 즉 PG에 대한 값은 50-1이기 때문에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49kW가 나옵니다. 이번 시험이 조금 여러분들께 좀 힘들었던 게 뭐냐면 계산 과정을 딱딱 안 떨어뜨리게 만드는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출제원분들이 계산기를 안 쓴다는 거 생각을 안 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암기력과 암산 능력까지
최대한 끌어올려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렇죠? 자, 그러면 PC2 2차 동선은 SP2가 되기 때문에 0.04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49가 되기 때문에 이거 얼마 나온다는 겁니까? 1.96kW가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기본적으로 계산하실 때 문제상에서 곱셈을 계산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0.4만큼 빠지게 되면은 전체적인 값에서 얼마가 빠진다? 1.96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것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아니면 50에서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11번은 몇 번이 답이다? 1.96이 답이다라고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도 저희 수업 시간에 상당히 많이 또 다뤘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자, DC-DC 컨버터 종류에 대한 내용을 물어본 겁니다. 그죠? 자, 그때 우리 DC-DC 컨버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분류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는 비절연이 있고 또 하나는 절연 변압기가 절연 컨버터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이때 비절연의 종류에 대해서 뭐가 있었습니까? 벅이 있었고 부스트가 있었고 대표적으로 벅 부스트에 축 컨버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절연 컨버터에는 포워드가 있었고 플라이백 컨버터가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네 둘이 차이는 뭐가 있고 없고예요. 트랜스포머 변압기가 있고 없고를 차이가 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1번부터 3번까지는 전부 다 무슨 변압기예요? 무슨 컨버터입니까? 비절연이니까 변압기로 사용한 절연 컨버터는 4번 플라이백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다음 1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문제도 뭐에 관한 문제입니까? 위상, 제어, 정류, 회로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문제상에서 지금 어떻게 주어졌냐 봤더니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의 SCR을 가지고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만만 가지고 뭘 판단할 수 있다? 단상, 반파, 위상 제어, 정류, 회로다라고 기억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반적으로 단상, 반파, 위상 제어 제가 요거 이렇게부터 나중에 요거 좀 고칠게요. 출력단의 값을 V라고 표시하면 이때 V 값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 입력값을 V0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파이분의 루트 2 V0에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 값으로 문제가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거 풀어주시면 대입해서 풀어주시면 파이분의 루트 2 V0에 2분의 1 플러스 점호각이 코사인 60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만 따로 계산해 볼까요?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요거 얼마 나옵니까? 4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파이의 3 루트 2 V0 요 답이 있나 찾아봐야 되는데 요 답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럼 요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2 곱하기 2파이에다가 3 루트 2의 V0니까 요거 두 개 약분시키면 2 루트 2파이의 3V0 값이 나오는 게 어디 있나 찾아봤더니 13번 답 1번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13번 답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제는 14번입니다. 자, 14번도 우리 유도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변압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봤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기본적인 내용으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격 주파수 50Hz의 변압기를 1차 측전압을 유지하면서 60Hz. 자, 그러면 주파수는 50Hz에서 기본적으로 60Hz로 F값이 뭐했다? 증가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체크할 게 뭡니까? 1차 측전압 이 원은 일정한 값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때 우리 2라는 건 기본적으로 4.44 FN의 파이 N 값으로 쓸 것이고 얘는
4.44 FN의 BM 곱하기 S 값으로 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따라서 이때 2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2는 F 곱하기 BM에 비례할 것이고 이때 이 값이 무슨 값이 된다 했습니까? 일정한 값이 갖는다고 그랬으니까 무슨 관계를 가지고 쓰면 되냐면 BM은 뭐에 비례하더라? F분의 1에 비례하더라. 이 관계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기전력의 변화가 1번 기전력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원이 일정하다는 얘기는 당연히 이 투도 뭐하다? 일정하게 적용될 것이다. 왜 그러냐면 건수비는 똑같으니까. 그쵸?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자화전류에 대한 개념 볼까요? 자화전류 I 파이에 대한 값은 뭐에 비례합니까? 자속 밀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얘는 주파수 F분의 1이 됩니다. 주파수가 무슨 값이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파수가 증가한 값이니까 자화전류는 당연히 감소해야 됩니다. 자, 맞는 말이죠. 3번 내용 보겠습니다. 철선 P I는 pH 플러스 P2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이거 다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죠? pH는 기본적으로 뭐에 비례합니까? F분의 2 제곱골에 비례할 것이고 얘는 뭐에 비례합니까? 2 제곱골에 비례하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도 따져볼게요. 얘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얘가 뭐가 됩니까? 감소할 것이고 얘는 변함이 없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돼야 된다? 감소해야 된다. 그러면 1, 2, 3번 전부 다 맞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기 앞서서 우리 이것부터 생각을 할게요. 전압 변동률을 계산하기 앞서서 자, 기본적으로 임피던스 Z를 계산할 건데 임피던스 Z에 대한 값은 R 플러스 J의 X에 대한 값입니다. 자, 근데 X라는 건 누설 리액턴스 성분이 되는 거죠. 이때 누설 리액턴스 성분은 얼마 됩니까? 오메가 L 값이 될 것이고 2파이 FL이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F가 뭐가 되는 겁니까? F가 증가하게 되면 요 값도 당연히 증가. 요게 증가하면 임피던스 값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전압 변동률의 전압 강화 값이 증가하기 때문에 얘도 증가할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퍼센트 임피던스 Z도 뭐합니까?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3번 답 감소가 아니라 뭐가 돼야 된다? 증가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번 답 틀린 거 몇 번입니까? 4번이 틀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 15번. 자, 아마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 부분이 가장 문제가 어렵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자, 물론 외우기만 하면 굉장히 단순하게 답을 바로 찍어버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근데 이 부분 상당히 풀이 과정이 복잡합니다. 자,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기본적으로 건수를 갖다가 우리 유도전동기의 상에 대한 건을 표시할 때 여기가 A상이면 여기가 B상, C상이 될 것이고 여기는 C 다시, 여기는 B 다시, 여기는 A 다시 값이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가 뭐가 되는 거면 들어가는 방향이면 여기가 나오는 방향, 여기 들어가는 방향이면 여기는 들어가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 여기는 나오는 방향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건선을 갖다가 3상의 대칭으로 놓게 됐을 때 A상에 대한 값, B상에 대한 값은 이거와 이거에 대한 값은 뭡니까? 벡터의 합성값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계산을 해보시면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자, 일단 세타에 대한 값으로 공간적으로 판단해 보면 얘는 FA에다가 플러스 FB에다가 플러스 FC에 대한 합성값으로 보면서 자, 기본적으로 AC에 대한 값으로 봤으니까 FB에 대한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바이너스가 반대 마이너스 값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이때 FA에 대한 값을 기준값으로 놓고 봤을 때 이걸 합성 기자력이라고 볼 겁니다. FA에 대한 값을 세타를 기준으로 한 값으로 봤을 때 N 곱하기 IM의 무슨 값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코사인 세타가 되는 겁니다. 즉 IA에 대한 거죠. 코사인 세타 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FB는 자, 여기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코사인 값에 몇 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위상차가 120도 차이가 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값의 차이를 따졌을 때 코사인 마이너스 코사인 오메가 t가 되는 거죠. 세타 값에 그죠? 그러면 얘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20도. 얘가 120도라면 FC에 대한 값은 이상이 또 120도 차이가 날 거니까 N 곱하기 IC의 코사인 세타 플러스 얼마 됩니까? 120도의 값을 갖는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타 위치에 대한 값 합성기자 요거 세 개 다 뭐 해주면 되는 거예요? 더해주면은
값을 갖다가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되냐면 삼상권선에서 표형은 삼상전류에 대한 값을 계산할 거니까 일반적으로 삼상전류 값을 어떻게 납니까? I, A에 대한 값은 IM에다가 기본적으로 코사인 오메가 T 뭐 사인 오메가 T랑 상관없는데 여기 코사인 맞췄으니까 코사인을 가줄게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IB는 어떻게 됩니까? IM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몇 도가 됩니까? 120도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IC는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도 값을 갖습니다. 자, 이 값을 전부 다 뭐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볼게요. 얘는 어떻게 됩니까? n의 IM의 코사인 오메가 T 코사인 세타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IM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120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120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럼 우리 기본적으로 삼각함수에 대한 항등식 표현할 때 코사인 A, 코사인 B에 대한 값은 우리가 어떻게 표현합니까? 2분의 1에 코사인 A 마이너스 B에다가 기본적으로 플러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요거 잠깐만요. 여기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요거 문제 풀어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떤 관계를 가질 수가 있냐면 F 값이 세타의 관계와 즉 공간적 시간적인 관계로 같이 계산을 해 주시면 얘는 2분의 1에 자, 대입만 해 볼게요. n 값은 그대로 써 주시고 그다음에 IM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값이 될 것이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똑같이 2분의 1에 n의 IM의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또 하나가 2분의 1에 n값의 IM의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값이 될 것이고요. 자, 뒤에 값은 이제 어떻게 적용됩니까? 2분의 1에 n IM의 코사인 네, 잠깐만요. 이렇게 되겠죠. 그죠? 코사인 오메가 t가 될 것이고요. 자, 여기는 기본적으로 얼마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마이너스 120도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120도 120도니까 합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240도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뒤에 거는 이제 2분의 1에 n IM의 코사인 얘는 똑같이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가 나올 거고요. 얘는 2분의 1에 n의 IM의 플러스 120 플러스 120이니까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의 플러스 240이 됩니다. 그럼 이거 뭐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다 없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요거 나중에 계산된 거 2분의 1, 2분의 1이니까 전부 다 얼마? 2분의 3의 n IM의 얼마가 되는 거예요? 코사인 오메가 t 마이너스 세타. 그럼 요 값은 기본적으로 몇 상짜리? 한 상에 대한 최대 기절할 값이니까 기본적으로 몇 배가 되더라? 2분의 3배, 즉 1.5배 값을 갖더라. 이것도 여러분 그냥 기본적으로 원래는 암기하시는 분들이 암기하셨으면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인데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암기상의 문제가 이렇게 푸는 문제라고 생각하신다면 기본적으로 몇 번이 답이다? 15번 답 1번이다. 이걸 알고 있었다면 쉬운 문제인데 이걸 모르고 있었다면 유도하려면 상당히 골치 아팠던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 시험 문제 중에 15번 문제가 15번 문제가 가장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16번 문제 봅니다. 자, 60kV에 얼마입니까? 3300 값입니다. 그 다음에 단상 변압기를 갖다가 2차 측에 개방시켰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거 체크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V1에 대한 값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3301차 값인 거고요. 개방시켰을 때 전류 값은 여자 전류니까 얘를 0.5A라고 하겠습니다. 개방시켰을 때 입력 값은 철손이니까 얘를 1320W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뭐 구하라 했습니까? 자와 리액턴스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럼 자와 리액턴스 구하기 앞서 첫 번째 뭐를 구해야 된다? 철손 전류를 계산한다. 자, 이유가 뭐가 되냐면 철손 전류 계산한 다음에 우리가 뭘 쓸 거냐면 I 제로 값은 즉 여자 전류 값은
ii의 제곱에 i파이의 제곱값을 통해서 i파이 값을 계산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값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는 겁니까? p는 vi가 되기 때문에 v1분의 pi 철송값으로 계산할 겁니다. 그럼 얘는 3300에 1320 값으로 적용을 할 거니까 이거 얼마 나오냐면 0.4A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걸 i파이 값을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얘는 i0의 제곱 마이너스 i의 제곱값이니까 루트 0.5의 제곱 마이너스 0.4의 제곱. 여러분들 까먹지 않으셨죠? 얘는 5, 4, 0.5, 0.5, 0.4라고 해서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5, 4 얼마입니까? 3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0.3A다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와 리턴스 x0라고 표현되는 값은 어떻게 되는 거? i파이분의 v1의 값이니까 얘는 0.3분의 3300으로 계산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가 나오는 겁니까? 얘는 11,000옴이 나올 것이고 얘는 11kΩ의 값을 갖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6번 답 몇 번이다?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17번 답 보겠습니다. 17번도 여러분들 문제 조금 난이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17번 어떤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얘도 전력 변환에 관한 기준으로 문제를 푸시면 일반적으로 기계적인 출력 값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P 아웃 값은 P2 마이너스 P C2 값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P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S의 P2 마이너스 SP2가 될 것이고 얘는 1 마이너스 S의 P2가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렇게 쓰실 수가 있는 거죠. 계산해 보시면 S분의 1 마이너스 S의 R2 곱하기 I2의 제곱에 R2 값으로 푸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P0, 자 1번 첫 번째 슬립 S가 얼마일 때 0.1일 때 P 아웃 값은 P 아웃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0.1에 1 마이너스 0.1에 자 문제는 2차 전류가 몇 배 된다 했습니까? 3배 된다는데 여기는 일단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기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냥 문제상에서 뭐가 돼요? I2의 제곱에 R2 값 이렇게만 적용시켜주면 되겠죠. 그럼 이거 얼마 나옵니까? 계산해 보시면 9 I2의 제곱에 R2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S가 뭐가 되는 거예요? 0.4가 되면서 I2도 몇 배가 돼야 되는 거예요? 3I2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 이 값을 우리가 P0 다시 Pout 다시라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Pout 다시 값은 기본적으로 0.4에 1-0.4에 대한 값을 적용시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I 값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3의 I2의 제곱의 R2 값이 될 거니까 자,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나옵니까? 자, 요거는 9I2의 제곱의 R2가 되고 요거 계산해 보시면 얼마 되는 거예요? 2분의 3꼴이 나오는 거죠. 그럼 2분의 3에다가 9I2의 제곱의 R2 그럼 얘보다 몇 배 증가한 거예요? 요것만큼 증가했죠. 4번 17번 답 2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8번은 교재 내에서 기출문제 유형에 상당히 많이 나왔던 그래프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네요. 어떤 그래프가 있었습니까? 토크 곡선에 대해 속도 토크 곡선에 대해서 여기가 오메가고 여기가 t라고 한다면 이런 그래프 있었죠. 그죠? t는 뭐에 비례하더라? 오메가의 제곱에 비례하더라고 표현했었죠. 즉 오메가라는 건 각속도이기 때문에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때 교류 전동기의 속도 제어를 할 때 뭘 사용한다고 그랬습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인버터를 사용을 해서 F 제어 방식을 이용한다 그랬습니다. 즉 이 방식을 이용한다는 건 F2 제어 즉 가변제나 가변 주파수 제어를 한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냐? 답은 3번이다라고 체크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 19번 갑니다. 19번도 우리 특수기기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즉 단상, 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읽어보면서 갈까요? 1번 와전류 억제를 위해서 고전자 철심을 적층한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유니버설 전동기, 즉 만능 전동기는 기본적으로 뭐가 증가한다 했습니까? 철선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뭐하라고 그랬어요? 얘는 성층해라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얘는 당연히
맞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교류 운전 시 원래는 직류 전동기였는데 얘를 뭐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류를 사용하다 보니까 당연히 맥동, 즉 직류분분의 교류분에 대한 값은 교류분이 커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다.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정류 지연을 억제하기 위해서, 즉 정류 지연 억제의 저항이 큰 브러쉬를, 즉 단락 전류 값을 줄여주는 거죠. 즉 브러쉬와 정지자가 붙을 때 발생되는 단락 전류 값을 줄이기 위해서, 즉 저항이 큰 브러쉬를 사용한다. 맞는 얘기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 되는 거예요? 정류를 개선시킨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다음 4번 해볼까요? 역률 향상을 위해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가장 유니버셜 전동기의 키워드로 기억해야 될 말이 약계자, 강전기자형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약계자를 한다는 얘기는 즉 역률을 향상시켜서 자속 파이를 줄이는 거고, 이때 자속을 줄이기 위해서는 권수를 뭐 하는 겁니까? 감소시켜야 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19번도 몇 번이 됩니다? 답은 4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문제도 우리 엄청 많이 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 전력용 반도체 소자에 대해서 나왔던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될 거, SCR은 전격 용량이 큰 대전력, 얘는 상당히 큰 용량을 갖는다. 대전력에 사용된다. 대전력에 적합하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었고요. 트라이악은 SCR 두 개를 역병렬로 한 구조이기 때문에 양방향성을 갖는 3단자인데 턴온 턴오프를 모두 제어할 수 있다? 아닙니다.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그죠? 답은 2번이 된다는 거. 턴온 턴오프를 모두 제어할 수 있는 애는 여기 있잖아요. 그죠? GTO가 됩니다. 3번 모스펫은 스위칭 주파수가 높다. 스위칭 주파수가 높다라는 거는 속도가 매우 빠르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모스펫은 얼마의 속도를 갖고 있다? 나노세크의 속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GTO는 단방향성 전류 소자다.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20번은 몇 번이 답이다? 3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문제 풀어보니까 충분히 푸실 수 있는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만 잘 읽어보시고 찾아보셨다면 충분히 풀어볼 수 있는 문제고요. 이제는 트렌드 자체가, 시험 문제 트렌드 자체가 하나로만 국한돼서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여러 개를 한 문제에서 통합적으로 물어보는 문제가 많이 출제된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런 문제의 유형은 약간 7급에 나왔던 문제 유형과 비슷비슷해지기 때문에 7급 수준의 문제를 좀 다뤄보는 것도,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문제 말고요. 조금 쉬운 문제들을 다뤄보시는 것도 여러분들이 학습하시는데 상당히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국가직 시험 문제 잘 못 보셨다고 하더라도요. 지방직 남아있으니까 조금 더 힘내시고 여러분들 한 2개월 정도만 버티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 공무원 다 되시고 나서 이제 날개를 다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때까지 애들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